전기기기의 윤경국입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기 기기를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전기 기기를 공부하고 계시고, 전기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었어요. 그쵸? 그리고 화면 지우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직류기죠. 직류기. 직류기라고 하는 거는 직류 발전기, 그리고 직류 모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발전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발전기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 패러데이가 전자 유도 법칙을 발견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은 뭐였죠? N극에서 S극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N극에서 S극으로 자력선 파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 자력선 안에 어떠한 도체가 있다 이거죠. 도체는 지금 이렇게 제가 원으로 그렸지만 뭐죠? 요런 봉 아니면 선이 되겠죠. 그리고 얘들은 도체다. 이런 도체가 있는데, 이 도체가 이 자력선을 몇 도로 끊고 90도로 끊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90도로 끊어서 이동을 하니까 이 도체에 뭐가 생기더라? 기전력이 생기더라. 기전력이라는 게 뭐다? 기전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위차다 이거예요. 전위차. 그럼 기전력이 형성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전기공학도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실습도 다녀오셨고, 실제 발전기도 경험해 보셨으니까, 전위차가 생겼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회로 형성을 해줘야 돼요. 회로 형성. 여러분들 수도, 물 쓰는 것도 물도 어때요? 파이프 라인이 연결돼야지, 그죠? 수도 라인이 연결돼야지 물이 흐르는 거죠. 전기도 전이차만 있다고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다? 회로가 형성되면, 요게 바로 회로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회로는 뭐다? 개회로가 아니라 반드시 무슨 회로다? 회회로다. 회로가 형성되면 뭐가 흐른다? 그때 전류가 흐른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어떻더라? 패러데이가 전자유도 법칙을 발견하고 나서 한 이제 여러 연구가 계속 됐겠죠? 그 연구가 진행된 후에 한 50년 정도 후에 누가? 플레밍이 이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다시 해석했다. 그게 바로 뭐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다. 그러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과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 다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 같은 얘기다. 그런데 뭐예요? 패러데이는 플레밍보다 한 4, 50년 전에 자기가 실험을 해보니까 자력선 사이에서 도체를 움직이니까 이 도체 사이에 전이차가 발생하고, 그 발생한 전이차에 회로를 형성하니까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예요. 굉장한 발견이에요. 왜? 무슨 뭐의 발견이니까? 발전기 모터. 우리 현재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문화, 이 사회에서 현재 쓰고 있는 새로운 기기들의 기본이 되는 이 발전기와 모터의 기본 원리를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연구해 보니까 플레밍이 뭐가 있더라? 우선 지금 발전기 얘기하니까 뭐예요? 오른손 법칙이다. 오른손 법칙은 뭐예요? 여기 자력선이 가고 있고, 그렇죠? 자력선이 가고 있고, 여기 도체가 이 자력선을 90도로 끊게 되면 여기에 90도로 뭐가 발생하더라? 전류가 발생하더라. 이걸 오른손에 맞춰보니까 맞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은 뭐에 적용하는 거다? 발전기에 적용되는 거다. 발전기에. 그래서 오른손 법칙은 뭐가 존재하고? 자력선이 존재하고, 그다음 또 뭐가 존재해요? 힘이 존재하는 거지. 방향이. 그러면 뭐의 흐름이 발생한다? 전류의 흐름이 발생한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예요? 모터에 적용되는 거예요. 모터. 모터에 적용되는 거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왼손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이게 화면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은데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방향대로. 그래서 자력선이 이쪽 방향이고, 전류가 그거에 90도로 꺾이면 여기에 수직으로 뭐가 발생한다? 힘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야기한 내용이고, 오늘은 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화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여기 N극이 존재한다, 여기 S극이 존재한다. 그리고 당연히 그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여기 존재하겠다? N극에서 S극으로 자력선이 존재하겠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 안에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전선이 되겠죠. 도체가 있는데 화면은 지우고 갈게요. 이 도체를 보니까 어떻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다? 발전기 얘기하는 거다. 발전기. 발전기 얘기하는 거니까 플레밍의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이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법칙으로 하면 어때요? 자력선의 방향이 이 방향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어디요? 요 방향이다 이거예요. 위로 간다. 지금 이게 위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게 위로.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가겠어요? 밑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어디냐? 자력선 사이에서 도체가 움직였으니까 바로 뭐가 생겨요?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기전력이.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회로가 형성되기 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회로가 지금 형성됐으니까 뭐가 흐르겠어요?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뭐다? 여기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겠어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니까, 저도 한번 오른손 법칙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력선, 그 다음에 힘.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X 표시예요. 무슨 얘기다?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럼 이쪽은 어때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나요? 일이 들어가서 선을 타고 일이 나오네. 나와서 여기를 타고 다시 일이 들어가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문제는 여기 회로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한 게 뭐냐면, 회로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한 게 바로 슬립 링이다. 그리고 브러시다. 슬립 링과 브러시가 뭐냐면,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분.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도체로 형성되어 있고, 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립 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도체로 되어 있어. 여기가 삥 돌아서, 링이니까 이게 뭐예요? 반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삥 돌아서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반지가 두 개가 꼽혀 있는 거야. 요 그림이 그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거에 있는 도체다 이거죠. 대부분 이거는 구리로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요 선 하나는 여기에 연결돼 있고, 자, 요 선 하나는 여기에 연결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슬립 링이라고 한다. 단상이기 때문에 슬립 링이 두 개겠죠. 자, 여러분들 승선에서 선박에서 사용한 발전기는 자, 뭐예요? 삼상 발전기죠. 자, 삼상 발전기이기 때문에 슬립링이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3개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보지는 못했죠. 슬립링이 없죠, 사실은.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요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은 지금 슬립링이 이제 뭔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외부에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뭘 갖다 댄다? 여기에 자, 브러쉬를 갖다 댄다. 자, 브러쉬는 뭐냐? 자, 흑연. 자, 대부분 흑연이나 이제 기타 비슷한 재료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뭐다? 자, 전기는 통하고, 도체죠? 전기는 통하고, 자, 마모가 잘 된다. 왜? 얘가 마모가 되니까 뭐가 마모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슬립링이 마모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소모성이에요. 그래서 꼭 얘는 설치할 때 이렇게 스프링으로 밀고 있어요. 왜? 달아지니까. 이게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사용한 연필 심이죠? 연필심. 자, 연필심 어때요? 우리가 쓰고 나면 달아서 다시 우리가 연필을 다시 깎아야 되겠죠? 샤브심도 마찬가지죠. 흑연 성분이 들어있죠? 예, 연약한 재료로 돼 있어요. 자, 좌우간 연약한 재료로 돼 있지만 뭐예요? 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회로를 형성한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슬립링과 브러쉬가 있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발전기, 자, 그러면 요 얘기를 하고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자, 얘가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꼭 여러분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자, 회전을 하잖아. 그렇죠? 회전을 해서 자,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자, 몇 도 돈 거예요? 자, 180도가 회전한 거예요. 자, 그럼 180도 회전하면 지금 여기 위치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였지만 여기로 이동을 하면 운동 방향이 어때요? 밑으로 되죠. 자, 그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다시 적용해 보세요. 자력선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는데 운동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어때요? 예,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입장에서 보면 자, 들어가는 거였는데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자, 이게 180도 돌게 되면 나오는 방향으로 요 위치에서 전류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류가 자, 요 포인트에서 보게 되면 전류가 자, 여기 있을 때는 들어갔다가 자, 이게 움직여서 여기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전류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파형은 어떻게 나온다? 자,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다가 이게 180도 돈 거예요. 자, 180도 돌았고 나머지 180도를 돌면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180도 또 이게 180도니까 자, 여기에 360도 돼서 한 바퀴를 돌죠. 자, 그러니까 이 도체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게 되면 자, 이쪽 슬립링으로 나오는 파형은 어떤 파형이 나온다? 자, 이와 같은 교류 파형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의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력선 사이에 도체가 움직이게 되면 기전력이 형성돼서 전류가 흐른다 이거죠. 자, 이 원리에 의해서 발전하는 발전기들은 반드시 뭐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교류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렇게 슬립 링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교류 전압이 될 수도 있고 교류 전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요거를 꺼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승선했던 이제 선박에서 사용한 발전기 얘기를 해볼게요. 화면 지우겠습니다. 자, 그거는 왜 이 슬립 링이 없느냐? 자, 여기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발전기가 구성이 되면 누가 고정되어 있고 누가 회전하고 있나요? 자, 이렇게 N극, S극.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계자라고 해요. 계자. 자, 이 계자가 고정돼 있고 지금 현재 자, 여기 회전하는 이 도체를 우리가 회전자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자, 얘가 회전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예, 슬립 링이 필요하고 그러면 슬립 링에서 자, 전류 회로 형성을 하기 위한 브러쉬가 필요하다. 자, 그럼 브러쉬는 뭐다? 소모성이다.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자, 둘 중에 하나만 움직이면 된다 이거죠. 둘 중에 하나만 움직이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 지우고 자, 여러분들이 승선에서 사용하신 발전기들은 대부분 어떤 구조냐면 이거랑 반대로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죠. 왜? 자, 요 코일은 바깥에 감겨 있어요. 근데 삼상이라서 제가 삼상 3개로 그릴게요. 그리고 실제 회전하는 거는 N극, S극, 자, 자석이 회전해요. 계자가. 자,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뭐가 필요 없어요. 예, 브러쉬, 슬립링이 필요 없는 거죠. 자,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영구 자석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사용하는 선박은 뭐냐면 자, 요 계좌는 제가 삼상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이거는 단상인데 이게 하나 더 있는 게 삼상이죠. 자, 자석 대신에 이걸 뭐라고 쓰냐면 영구 자석을 쓰는 게 아니라 전자석을 사용해요. 전자석을. 자, 전자석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석을 사용하면 자, 여기에 코일이 감겨 있고 이렇게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이렇게 브러쉬하고 슬립링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요걸 없이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건 무슨 타입이다? 브러쉬 리스 타입이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승선에서 사용하신 발전기들은 대부분 브러쉬 리스 타입인데 브러쉬 리스 타입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 나올 테니까 그때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요 얘기는 여기서 좀 끝내고 우선 이제 요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직류 발전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자,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자, 발전을 하면 무조건 뭐가 만들어진다? 교류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직류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건 똑같다 이거예요. 발전기가 이 범위를 벗어나진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이렇게 나온 교류를 뭐로 바꿔주면 된다? 자, 볼록볼록하게 만들면 된다. 이건 어차피 플러스니까 그대로 두고 자,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플러스가 되니까 생긴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류는 아니지만 이 볼록볼록 우리가 이 볼록볼록을 맥류라고 하죠. 맥류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어차피 직류다 이거죠.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정류라고 한다 이거예요. 정류.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정류하는 과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기계적인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반도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계적인 방법은 이제 설명할 정류자라는 기구예요. 자, 그래서 정류자를 사용하는 거고, 자, 뒤에 어차피 지금 이제 곧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방식을 많이 써요. 반도체 방식을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모든 승용차에 보면 제너레이터가 달려 있어요. 모든 자동차에는 엔진 옆에 DC
12V 또는 DC 24V. 승용차는 12V고 자 트럭 종류는 24V죠. 자 DC 12V, DC 24V를 만드는 자, 발전기가 엔진 옆에 장착되어 있는데 그 엔진도 당연히 뭐예요? 어차피 교류 발전기, 삼산 교류 발전기인데 이렇게 나오는 교류를 반도체를 이용해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직류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다. 근데 그 반도체가 당연히 뭐겠어요? 예, 전력전자에서 배우신 다이오드가 장착돼 있다 내부에. 자 그러면 요즘은 이제 반도체를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자 직류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발전기에서는 교류가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뭘로 만들었다? 자 직류로 만들었다 이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교재 47페이지에 그림 2-5예요. 자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앵극에서 S극 자력선, 거기 도체 움직인다. 그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이게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자 전류의 방향 들어가는 거, 이쪽은 전류의 방향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교류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자 교류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뭘로 만들어야 된다? 직류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얘는 그대로 두고 얘만 어떻게 하면 된다? 뒤집기만 하면 된다. 이거 한번 뒤집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류 발전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구리 슬림링을 사용했다. 슬림링을 사용했는데 슬림링이라는 게 이게 원으로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원으로 된 건데 자 이걸 기계적인 방법으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류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류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거를 정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요 부분을 볼게요. 자 화면 지우고 자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요 코일을 보면 지금 어때요? 자 전류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해서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아까 다른 점이 뭐냐면 자 교류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 슬립 링을 사용했었어요. 두 개를 사용했었죠. 자 그런데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직류 발전기예요. 자 직류 발전기라는 거는 뭐예요? 자 교류 발전기에서 똑같은데 교류 발전기에서 자 뭘 없애고 자 슬립 링을 없애고 대신에 요 슬립 링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면 어때요? 반이 쪼개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슬립링이 자 180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중간은 절연돼 있어요. 자, 두 조각으로 나눠졌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자, 한 개의 슬립링을 2등분하여 서로 절연시켰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절연이 됐다는 거죠. 여기가 절연이 됐고. 자, 그리고 양쪽 하나하나에다가 뭘 연결했어요? 요 검은색이 바로 뭐냐면 브러시다. 자, 브러시를 연결해서 회로를 형성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는 전류가 어때요?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죠. 자, 그럼 여기 전류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니까 여기를 뭐라고 볼 수 있다? 플러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쪽 코일이 어차피 회전해서 180도 돌면 자, 이쪽으로 이동한다 이거예요. 이동을 하면 자, 전류가 들어가던 방향이 자, 이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는데 그때 한번 보세요. 자, 이쪽 선이 이쪽 브러시. 자, 이게 A라고 할게요. 이걸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브러시를.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원래 이렇게 동글 뭐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렇네요. 자 이렇게 동그란 이제 슬립링 앞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한 거죠? 자 이렇게 두 개로 쪼갠 거죠. 그래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자 요게 A고 이게 B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게 180도 회전하면 요 A 부분이 어디로 가요? 자 요쪽 브러시에 붙는다 이거죠. 이쪽에. 지금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쪽에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회전하면 어디로 가요? 자 여기 플러스 쪽으로 가죠. 자 그런데 플러스 쪽으로 가면 어때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 그때는 전류방이 나오는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뭐냐면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교류 발전기에서는 자, 이와 같은 교류가 만들어졌지만 직류 발전기에서는 뭘 사용해서 자 이렇게 슬립링을 쪼개서 자 요 부분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자 정류자라고 한다. 정류자. 그래서 커뮤테이터라고 하고 자 이게 지금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요 각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커뮤테이터 세그먼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정류자 편이라고 한다. 그럼 정류자 편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이쪽 브러시에는 계속 플러스만 걸리고 이쪽 브러시에는 계속 마이너스만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로 입장에서는 항상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뭐다? DC 직류다 이거예요. 직류. 단지 모양은 어떻다? 이렇게 볼록하지만 맥류지만 그래도 뭐다? 직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교류 발전기에다가 슬립링 대신에 슬립링을 없애고 뭘 설치하면 커뮤테이터 플러스 브러시를 설치하게 되면 뭐로 바뀐다? 직류 발전기로 바뀐다 이거예요. 자 그럼 커뮤테이터 브러시 대신에 또 뭘 설치하면 다이오드 반도체 정류기를 설치하면 뭐가 된다? 그것도 역시 직류 발전기가 된다 이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자 예전에 반도체 정류기가 개발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뭘 사용했겠어요? 커뮤테이터와 브러시를 사용해서 자 직류를 만들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직류 발전기의 원리다. 자 그러면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자 그 구성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구성. 자 교류 발전기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자 직류 발전기의 구성은 뭐뭐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뭐다? N극, S극.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계자라고 한다 이거예요. 계자. N극에서 S극 자력선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회전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회전체, 코일이 회전해야 되겠죠? 자 얘를 뭐라고 한다? 회전자, 아마추어라고 한다. 아마추어. 전기자. 이거 회전자가 아닙니다. 이거 말 잘못했네요. 예, 전기자. 자 그래서 계자, 전기자. 자 요게 N극, S극이 계자. 자 이 안에서 회전하는 게 뭐다? 전기자다. 자 왜 회전자가 아니냐면 제가 자 지금 회전했으니까 회전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자 이게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자 전기자가 고정돼 있고 누가 회전할 수도 있어요. 계자가 회전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회전자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구성은 직류 발전기의 구성은 계자, 그 다음에 전기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교류 발전기에서 정류를 해야 되겠죠? 요 두 개만 하면 뭐예요? 두 개만 하면 그게 교류 발전기죠. 교류 발전기. 자 그런데 교류 발전기 뭐 당연히 뭐 이제 슬립링은 사용해야 되고 자 슬립링은 사용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직류 발전기는 여기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죠? 바로 뭐예요? 정류자. 그래야지 직류로 만드니까 커뮤테이터. 자 요 세 가지가 기본 구성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개철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개철은 뭐냐면 요 전체 케이싱이 되겠어요. 자 요게 기본 구조다. 요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또 계속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예요. 자, 교재 48페이지에 요 뭐 똑같은 이제 직류 발전기 원리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 교류 발전기에서는 자, 이와 같은 교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직류 발전기로 구성을 했는데 자, 뭐가 추가됐어요? 정류자가 추가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볼록 맥류가 만들어졌다. 자, 맥류는 뭐냐면 맥류는 자, 펄세이팅 커런트라고 하는데 자, 맥류다 이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가능한 한 이렇게 평평한 이제 직류다 이거죠. 이것도 직류지만 평평한 직류를 원한다 이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앞에서 봤던 우리가 직류 발전기 같은 경우는 자, 정류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죠? 이렇게 하나, 두 개. 정류자 세그먼트, 커뮤테이터 세그먼트가 두 개짜리였죠? 그리고 코일은 이렇게 해서 하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능한 한 이렇게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브러쉬는 두 개인데 커뮤테이터 세그먼트가 몇 개예요? 네 개예요. 얘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 몇 개였죠? 두 개였어요. 커뮤테이터 자, 커뮤테이터 세그먼트 두 개에 코일이 하나였죠. 자, 그런데 커뮤테이터 세그먼트가 이제는 두 개에서 네 개로 변하면서 자, 코일은 몇 개로 변하냐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변한다. 두 개로. 지금 여기 보시면 자, 1번에서 시작해서 자, 1번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1번 커뮤테이터 세그먼트 2번, 3번, 4번 4개가 되어 있고 브러쉬는 지금 현재 1번에 하나, 그다음에 3번에 하나 이렇게 연결된 구조예요. 자, 요 구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번에서 코일이 어떻게 되냐면 자, 1번에서 자, 여기 B를 통해서 자, 여기에 자, 1B를 가서 자, 요렇게 해서 다시 이쪽 B를 통해서 어디로 왔어요? 자, 2번으로 와서 자, 2번에서 자, A를 통해서 자, 이쪽 A를 통해서 요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3번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 코일이 하나 있고 이 코일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코일은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1번에서 시작해서 아까는 B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자, A 다시로 가서 다시 이게 A로 와서 화면 다시 지울게요. 자,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여기 와서 A 다시로 와서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가 이렇게 왔죠? 자, 여기가 A 다시고 그게 몇 번으로 왔어요? 4번으로 와서 그 다음에 다시 B 다시로 와서 요 선으로 해서 자, 요렇게 해서 B 다시를 통해서 3번으로 들어왔어요. 자, 아까 이쪽에 있던 회로랑 이쪽에 있던 회로랑 회로가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둘 다 어때요? 마주보고 있어요. 자, 이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는 자, N극과 S극의 자력선 방향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자, 요 코일 하나, 요 코일 하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이 코일을 A 그다음에 이거를 B라고 표현하면 자, A에서 만들어지는 게 자, 이런 파형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게 A다. 그러면 B는 이렇게 90도 차이를 내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기전력이 형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A라는 코일과 자, B라는 코일에 의해서 자, A는 요런 파형이 만들어지고 이것도 역시 뭐예요? 맥류죠. 그다음에 또 B에서는 이렇게 90도 위상차를 가지고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 두 개가 썸이 된다, 합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과물은 어떻게 나온다? 자, 요런 파형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파형이. 자, 지금 코일이 두 개였죠. 자, 코일이 만약에 네 개가 되면 그때는 이런 파형이 나오겠죠. 코일이 8개가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류 발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직류 발전기 같은 경우는 커뮤테이터도 여러 개가 되고 뭐 16개, 32개 이런 식으로 커지고 코일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가능한 한 이런 직류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밑에 그림 2-8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직류 발전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류 전동기 얘기예요. 자, 직류 전동기 얘기인데 직류 전동기는 어차피 뭐 마찬가지로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인데 그중에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해당되겠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기에 해당되는 거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가 자기장이다. 자, 여기가 자기장이고 자, 전류가 이거에 90도 세교를 하면 전류가 그렇죠? 자, 전류가 세교한다는 게 이 자기장 안에 도체가 있는데 이 도체에 전류가 자, 이쪽 자기장과 90도 세교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도체가 힘을 어디로 받는다? 자, 이렇게 수직 90도로 받는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플레밍의 뭐죠? 왼손 법칙이다. 자, 자기장이 존재하고 전류가 존재할 때 자,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엔지니어니까 자, 힘이 생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힘이 몇 뉴턴 생기느냐 이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거죠. 자, 힘 F 여기서 생기는 힘 F는 뭐다? B, I, L 뉴턴이다 이거예요. 자, B는 뭐예요? B는 자속 밀도죠. 자속 밀도. 자, B는 자속 밀도다. 자, 자속 밀도라는 게 뭐다? N극에서 S극으로 자력선이 있는데 자력선이 많으면 자속 밀도가 높은 거고 자력선이 적게 형성되면 자속 밀도가 낮은 거죠. 센 자석 쓰면 자속 밀도 높고 약한 자석 쓰면 자속 밀도 낮고 그럼 힘도 낮고 그다음에 I는 뭐예요? 자,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 I 여기다가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커진다? 힘이 커진다. 자, 그다음에 L은 뭐다? 이 길이다. 길이는 뭐겠어요? 이걸 많이 감느냐 조금 감느냐 그거죠. 자, 그거에 의해서 힘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자, 자속 밀도 B는 거의 결정돼 있다 보면 돼요. L은 이건 뭐 거의 100% 결정이지. 그렇죠? 이미 감겨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직류 전동기는 뭐로 힘을 제어할 수 있겠어요? 예, 여기에 공급되는 전류 I 값을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요. 앞에서 지금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쓰는 전동기는 어차피 이와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자, 코일이 이렇게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회로로. 그리고 여기 당연히 전원이 공급되면 여기 전류 뭐가 공급되겠어요? 예, 전류 I가 공급되고. 자, 여기에는 이미 자력선이 존재하니까 자속밀도 B가 결정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한 턴 남았다. 그러면 L 결정됐고. 그다음에 전류값 공급하면 자, 힘 F는 자속밀도 B에다가 전류 I 값에다가 길이 L 해서 뉴턴만큼의 힘이 생긴다 이거죠. 자, 그럼 요거를 해야 되니까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슬립 링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커뮤테이터가 있어야 된다. 커뮤테이터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뭐도 있어야 된다? 브러쉬도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공급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냐면 자, 직류 발전기의 구조와 직류 전동기의 구조는 어떻다? 같다 이거야. 자, 전동기도 원동기로 돌려주면 어떻게 된다? 이 전기자에서 전류가 발생한다. 그럼 뭐가 된다? 직류 발전기가. 그리고 발전기도 뭐예요?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해주면 전동기가 된다. 그래서 자, 전동기나 발전기는 같은 구조의 같은
이제 기기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구조는 같다. 그래서 발전기는 언제든지 뭐가 될 수 있다. 전동기가 될 수 있고 전동기도 바로 뭐가 될 수 있다. 발전기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52페이지예요. 자, 52페이지. 자, 52페이지에 보면 자, 직류기의 구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직류기가 있다. 직류기라 하면 자, 발전기 그다음에 전동기 포함한 거다. 왜? 두 개가 구조가 같으니까. 자, 그러면 직류기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 제일 처음에 뭐? 계자가 뭐예요? 영구자석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일 수도 있다. 전자석일 수도 있다. 대부분은 뭐겠어요? 전자석입니다. 자, 계자가 있고 자,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자, 전기자. 자, 그럼 두 가지만 있으면 교류 발전기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직류 발전기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직류 전동기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정류자. 물론 정류자에는 브러쉬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저기 세 개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뭐 케이스까지 얘기하면 개철. 자, 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보니까 자, 여기 제가 색으로 한번 표시를 할게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전기자다. 전기자. 자, 얘가 바로 뭐다? 전기자. 전기자라는 건 뭐예요? 여기 N극과 S극이 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커뮤테이터 하고 여기 브러쉬 있으면 바로 얘랑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얘가 전기자다. 전기자. 자, 이게 전기자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계자는 뭐냐? 자, 계자는 지금 제가 지금 다른 것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지금 여기서는 좀 크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세세한 부품을 얘기하지 않고 자, 요 구조다. 요렇게 자, 요 부분들이 다 뭐다? 여기가 자, 계자다. 하나, 둘, 셋, 네 개.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감겨 있어요? 자, 코일이 감겨 있다. 코일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무슨 극? N극. 이게 N극. 그다음 옆에는 뭐겠어요? S극. 여기는 N극, 얘는 S극.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N극에서 자력선이 나와서 어디로 간다? S극으로 들어간다. 여기서도 N극에서 자력선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S극으로 들어간다. 자, 여기서는 N극에서 자력선이 나와서 S극으로 간다. N극에서 자력선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이거 몇 극이에요? 극이? 자, 이건 몇 극이에요? 2극. 그럼 이건 무슨 몇 극이에요? 4극. 이거 좀 글씨가 그러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4극. 이렇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직류기의 구조는 자, 처음에 계자, N극, S극 계자가 있어야 된다. 전기자는 뭐다? 가운데 회전하는 도체. 자, 정류자는 자, 요 부분 커뮤테이터랑 브러쉬. 개철은 전체를 싸고 있는 케이스. 개철은 바로 뭐예요? 요 바깥이지 바깥. 그렇죠? 요 구조체.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자력선을 얘기를 해볼게요. 화면 지우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N극에서 나와서 자 볼게요. 자, 여기는 뭐로 돼 있어요? 여기는 예, 철로 돼 있어요. 철. 요 바깥의 케이스도 뭐예요? 철이에요, 철. 자, 그러니까 다 여기는 철이죠. 여기도 철이에요. 자, 그럼 자력선이 자, 여기 자, 철에 있다가 그다음에 여기도 뭐예요? 전기자. 얘도 쇠예요, 쇠. 그렇죠? 얘도 쇠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력선이 자, 요 개철을 한 바퀴 돌아서 자, N극에서 여기가 N극이니까 자, N극에서 나왔는데 자,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는 공기예요, 공기.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여기를 공극이라고 한다. 에어 갭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자력선은 어떻게 이동해요? 자, 여기 자, 계자 철심의 N극을 통해서 공극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 전기자 철심 안으로 들어갔다가 전기자 철심에서 다시 어디를 통과한다? 공극을 통과해서 자, S극을 통해서 자, 개철을 통해서 이렇게 무슨 회로를 형성한다? 폐회로를 형성한다. 자, 이쪽도 어때요? 자, N극에서 나와서 자, 공극을 거쳐서 전기자 철심을 거쳐서 자, 계자 철심을 거쳐서 개철을 통해서 이렇게 폐회로가 형성이 된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다. 자, 개철을 통해서 자, 계자 철심을 통하고 그다음에 여기 공극을 통해서 전기자 철심을 통해서 다시 공극을 통해서 자, S극 계자 철심을 통해서 자, 개철을 통해서 이렇게 자, 폐회로가 형성된다. 자, 이렇게 자력선의 루트를 여러분들이 꼭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교재 페이지 53페이지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직류기 얘기하면서 직류기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자, 뭐 계자, 그다음에 전기자, 정류자, 그다음에 개철. 자, 이렇게 뭐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을 때 자, 이제 전기자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전기자. 자, 전기자는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한다. 자, 아마추어라고 하고 자, 전기자라고 하는 거는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전기자라고 하는 거는 자, N극, S극에서 자, 요런 자, 코일이다. 코일. 이 코일이 뭉쳐 있는 건데 자, 이 코일을 그냥 코일만 감아서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쇳덩어리에다가 이렇게 홈을 내서 여기에다가 뭘 한다? 자, 이렇게 코일을 감는다 이거예요. 여기다 코일을. 왜 쇳덩어리에다가 자, 여기 N극이고 이게 S극이에요. 왜 쇳덩어리에다가 감을까요? 자, 앞에서 얘기한 바로 뭐 때문에? 투자율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투자율. 자, 제가 또 비투자율 얘기도 했었죠? 비투자율. 자, 비투자율은 공기, 진공. 자, 공기나 진공을 뭘로 본다? 일로 봤을 때 자, 순철 같은 경우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종류는 한 2만 정도 된다. 그럼 1대 2만이라는 뜻이 뭐냐? 자, 이만큼 2만 배 정도 더 자력선이 통과하기 쉽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자, 전기자 아마추어 이 코어는 뭘로 만든다? 자, 이렇게 비투자율이 높은 것, 그러니까 투자율이 높은 걸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쇠로 보통 순철이나 이런 부분으로 만든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자기 자력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N극, S극 있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가운데서 회전하는 게 전기자인데 자, 그 그림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자, N극 이게 뭐 이제 N극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렇게 그 계자 철심이 있고 여기에 뭐가 감겨 있다? 자, 코일이 감겨 있다. 코일이 감겨 있어서 여기다가 뭘 공급하면 전류 I를 공급하면 N극이 돼서 자력선이 나오겠죠. 자, 요 부분은 바로 뭐가 돼요? 자, 공기가 차 있는 거죠. 에어 갭이 된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이 동그란 거. 지금 일부만 그린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기자 철심이라고 한다. 전기자 철심.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아마추어 코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 여기 이렇게 홈이 있죠? 자, 이 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슬롯이라고 한다. 홈이라고 한다. 이 홈에다가 뭘 넣는 거죠? 예. 이제 전기자 권선을 여기다 삽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요 N극, S극의 이 도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뭐다? 전기자 철심이다. 아마추어 코어라고 하고 자, 그럼 자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공극을 통해서 자 전기자 철심을 통해서 자 S극으로 들어가고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이 전기자 철심이 뭐로 돼 있냐면 자 이런 자 원통으로 돼 있는 쇠덩어리다 이거죠. 쇠 통자발이 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 금속하고 자력선의 관계에서는 자 손실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 손실을 뭐라고 한다? 철손이다 그랬어요. 철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아이론 로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도 다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철선의 종류는 뭐가 있다? 히스테리시스 손과 그 다음에 와류손이 있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얘기했죠? 자 당연히 자 어때요? 이 전기자 아마추어 코어에 뭐가 통과한다? 뭐가 통과한다? 자력선 파이가 통과한다. 이거 자속 파이가. 그럼 당연히 뭐가 발생한다? 철선이 발생한다. 어디서? 자 여기서도 생기겠지만 전기자 지금 전기자 철심 얘기하는 거니까. 자 전기자 철심에서 철선이 생긴다. 자 히스테리시스 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테리시스 손은 자 이게 계속 회전하잖아. 요 부분이. 그럼 여기는 N극이었는데 좀 가면 무슨 극이에요? S극.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을 때는 N극의 세교했다가 여기 가서는 S극의 세를 한다. 자 그러면 BH 커브에서 어떻게 된다? 자 자기강도 H와 자성밀도 B.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올라왔다가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손실이 된다 그랬잖아요. 손실이. 자 이게 회전해서 여기가 N극이 됐다가 여기가 S극이 됐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자기강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그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가 변하는 거야? 여기에 자성밀도가 변하는 거야. 그럼 요만큼이 손실로 발생한다. 그게 바로 뭐다? 히스테리시스 손이다. 자 와류손은 뭐예요? 여기 자속이 지나가면 여기 뭐가 발생한다? 에디 커런트라는 와전류가 발생한다. 와전류, membrane 전류, 와전류가 발생한다. 그럼 와전류가 발생하면 자 이 금속체에 와전류가 발생하니까 자 I 제곱 R로 열로 손실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이 와류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와류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 전류가 막 흐르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이 통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종이같이 얇은 철판을 이렇게 적층해서 이 아마추어 코어를 만든다 이 얘기예요. 왜 적층해서 만들죠? 자 종이 한 장 그리고 여기 절연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종이 한 장.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이라는 게 아니라 얇은 철판 하나 그다음에 절연하고 또 얇은 철판 하나 또 절연하고 얇은 철판 하나. 그래서 뭐가 흐르지 못하게 한다? 전류를 차단한다. 자 그래서 뭘 줄인다? 열 손실. I 제곱 R에 와전류에 의한 열 손실을 최대한 줄인다. 그래서 와류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적층한다. 자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손은 자 규소 함량을 높인다. 규소 함량을.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히스테리시스 손은 얘가 뚱뚱한 애가 있고 홀쭉한 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규소 성분이 높아지면 홀쭉해진다. 그럼 손실이 낮아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물론 뭐 전기자 코어뿐만 아니라 자 계자 코어 그죠? 계자 철심 그다음에 바깥의 케이스 모두 다 어떻다? 자 철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적층하고 그다음에 규소 성분을 높인다. 규소 성분을 높이면 이게 강도도 떨어져요. 강도도 떨어지고 투자율도 떨어져요. 손실이 많다. 손실이 생긴다 이거죠. 많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높이면 안 되겠죠. 지우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직류 전동기의 전기자 아마추어인데 자 이 아마추어라는 건 어떻다고 그랬죠? 요 철심이 있죠? 요 철심이 여기를 싹둑 잘라보면 자 이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원으로 된 거. 자 그런데 이렇게 홈이 있다. 요 슬롯이라고 한다. 이 홈은 슬롯이라고 한다. 예, 슬롯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 바로 뭐가 들어간다. 자 전선이 들어간다. 전기자 코어가 들어간다. 전기자 건선이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홈이 있죠? 이 홈에 뭐가 들어간다. 전기자 전선이 들어간다. 이건 이제 딱 단면을 잘라본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정류자 커뮤테이터 그리고 뭐 앞뒤에 베어링이 있겠죠. 축이 있고 자 이게 바로 뭐다? 아마추어 전기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재 54페이지에 보시면 뭐 최종적인 전체 구조가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직류기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계자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기자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류자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개철 이거는 이제 케이스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자, 뭐 N극, S극, 자, 자력선 있고 중간에 자 이렇게 아마추어 코어가 있고 여기에 케이블이 이렇게 있겠죠. 이걸 이렇게 회전하고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렇다. 그래서 전기자 아마추어 자 아마추어 같은 경우 요게 아마추어다. 전기자 코어, 전기자 철심에 자 전기자 건선이 이렇게 감겨 있죠. 건선이 감겨 있고 자 이거는 커뮤테이터. 자 요 부분 커뮤테이터. 그다음 양쪽에 있는 건 뭐다? 브러시다. 예, 그럼 정류자고 자 개철은 케이스다. 그럼 계자는 뭐다? 자 여기 N극 S극이 계자인데 여기 안에 있는 게 계자다. 여기 있으면 여기 양쪽에 있겠죠. 그러면 2극이 되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4극이 된다. 자 그리고 이런 자 계자는 대부분 뭐다? 전자석이다. 전자석이라는 건 뭐다? 자 이렇게 생긴 철심에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여기다가 전류 I를 공급하면 전자석이 되는데 자 이 전자석이 되는 걸 우리가 자석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여자되었다라고 합니다. 여자되었다. 여러분들 시퀀스에서 많이 얘기 들었죠? 여자, 소자. 자 여자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익사이테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자 뭐 전동이나 발전이나 똑같은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재 55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그림의 2-16 자석 통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설명한 내용인데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거를 N극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N극에서 나와서 어떻게 된다? 자, 자력선의 흐름을 한번 얘기할게요. 자, N극 자, 요게 뭐냐면 바깥은 케이스, 개철이죠. 자, 요 부분은 바로 뭐예요? 개철이다. 자, 개철은 자, 케이스 역할도 하면서 자, 자석 통로예요. 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력선이 이렇게 나와서 자, 요게 바로 뭐냐? 이게 계자가 되는데요. 계자가 되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 부분을 우리가 계자 철심이라고 한다. 철심. 계자 철심이라고 하고 자 여기 코일이 감겨 있다. 자 얘를 뭐라고 한다? 계자 권선이라고 한다. 계자 권선. 자 그러면 이렇게 자력선이 이렇게 와서 자 요 끝에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끝에 부분을 자 폴 피스 그래서 얘를 자극편이라고 한다. 자극편. 자 여기서 사실 자력선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퍼져 나가는 부분이다. 이 얘기예요. 자력선이. 자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공극이다. 에어 갭이다. 자 그래서 자력선이 자 개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를 통해서 자 계자 철심을 통해서 자극편을 통해서 공극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요? 전기자
철심을 통해서 다시 상대방의 자 뭐로 나간다 공극 그다음에 자 다른 S극의 자극편 그다음에 계좌권선 계좌철심 개철 통해서 이렇게 페루프를 형성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기를 뭐라고 해요? 이렇게 홈을 슬롯이라고 한다. 자 홈인데 이 홈에 뭐가 들어간다? 전기자 권선이 들어간다 여기에. 그리고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이 부분을 자 전기자 치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고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자 자속 통로가 뭐다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들 이제 교재 55페이지에 그림 2-17을 보면 정류자와 브러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어느 부분이죠? 예, 전기자예요. 전기자. 아마추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전기자 철심. 자 전기자 철심은 당연히 어떻게 생겼겠어요? 자 이렇게 적층돼 있겠죠? 그렇죠? 규소 함량이 높은 금속을 사용해서 철을 사용해서. 자 그리고 여기는 슬롯 폼이다.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전기자 권선이 들어간다. 자 그리고 얘는 뭐다? 얘는 자 커뮤테이터 세그먼트다. S입니다. 자 커뮤테이터 세그먼트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브러쉬가 연결되어 있고 브러쉬에는 당연히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밀어넣는다. 왜? 여기가 달아 없어지니까 여기도 당연히 스프링으로 해서 민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뭘 해줘야 된다? 유지보수를 해줘야 된다. 유지보수. 그리고 뭐가 발생한다? 분진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정류좌편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자 8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화면을 지우고 실제 전기 기사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시험이 나오는데 자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자 이 정류자 편에 지금 브러쉬가 거의 90도 수직으로 지금 연결된 걸로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 브러쉬를 설치하는 각도가 좀 정해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회전 방향이 자 이쪽 방향이라고 봤을 때 자 정류자 편을 앞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그리고 이쪽으로 회전을 한다. 자 그럼 여기를 자 90도로 봤을 때 실제 요 브러쉬를 보통은 몇 도 각도로 하냐면 요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브러쉬를 보통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통 각도는 30에서 한 35도 정도로 기울여서 설치를 한다. 이게 보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 회전 방향이 자 이쪽 방향일 경우 자 기준을 이렇게 수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해서 설치를 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설치할 때는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때 각도는 자 10에서 15도 정도로 설치를 한다. 보통은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막 회전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게 정류자편이 이쪽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회전할 수도 있다. 자 그럴 때는 자 이렇게 90도 딱 수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양방향일 때. 그래서 이 브러쉬를 세우는 설치하는 각도도 보통은 30에서 35도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10에서 15도 그리고 양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수직으로 세운다. 이런 건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교재 이제 페이지 56페이지에 보시면 자 전기자 권선법이에요. 자 전기자 권선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전기자가 뭐죠? 전기자가 아마추어예요. 자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자 금속으로 되어 있는 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론 이게 이제 이렇게 적층돼 있지만 자 그거는 좀 무시하고 자 여기에 뭐가 형성돼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전기자 철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존재한다? 슬롯이 존재한다. 자 앞에서 보면 어떻다?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슬롯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슬롯에 뭘 넣는다? 자 이렇게 전기자 권선을 설치한다 이거죠. 자 그럼 이 전기자 권선을 이 슬롯에다가 어떻게 넣느냐 하는 게 바로 뭐다? 전기자 권선법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 전기자 권선법은 기본적으로 제일 크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화면 좀 지우고 할게요. 자 환상권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고상권이 있다 이거예요. 전기자 권선법에 환상권이 있고 고상권이 있는데 환상권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철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코일을 어떻게 감는 거냐면 구멍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바깥에 가져와서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으로 이렇게 선이 가겠죠. 그럼 바깥으로 빼요. 그 선을 다시 와서 다시 안에다 집어넣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간 선이 다시 이렇게 나오면 이걸 바깥으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선을 바깥쪽과 안쪽으로 계속 돌려서 감는 게 바로 환상권이에요. 자 고상권은 뭐냐면 고상권은 자 이렇게 바깥에 있으면 선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선을 집어넣지 않고 바깥쪽에서만 선을 설치하는 게 바로 뭐다? 고상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있는 직류기 같은 경우는 주로 쓰는 방법이 바로 뭐다? 환상권이 아니고 고상권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고상권에서도 자 뭐뭐로 나눠지냐면 개로권과 그 다음에 패로권이라고 나눠져요. 자 개로권은 뭐냐면 개로권은 자 커뮤테이터 세그먼트. 자 커뮤테이터에서 보면 커뮤테이터가 하나, 둘,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라고 봤을 때 자 여기에 선을 하나 이렇게 연결하고 자 여기 이렇게 선을 하나 연결하고 여기에 또 선을 하나 연결. 커뮤테이터가 8개니까 그럼 선이 몇 개 나오겠어요? 8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여기서 이렇게 하나로 다 묶어요. 자 이런 게 바로 뭐다? 이렇게 하나씩 나와서 이걸 하나로 엮는 거를 뭐라고 한다? 개로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패로권은 뭐냐면 패로권은 자 이렇게 커뮤테이터 세그먼트가 8개가 있다 똑같이 이거랑 자 그럼 여기서 뭐냐면 아까는 이거 선을 하나 내고 여기 또 선을 새로운 선을 하나 내고 여기 또 새로운 선을 하나 내서 이렇게 엮었었죠. 이건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선을 하나 이렇게 해서 엮고 그 선을 이리 가져가요. 여기 연결해서 여기서 다시 선을 이렇게 빼서 또 갖다 대고. 그러니까 하나의 선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한다? 패로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직류기 같은 경우는 고상권이고 고상권 중에서도 무슨 권이다? 패로권이다 이거예요. 패로권이다. 자 그럼 이 패로권 안에서도 또 뭐로 나눠지느냐? 뭐로 나눠지느냐? 자 중권 파권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고상권에 패로권에서도 뭐다? 중권과 파권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쭉 설명을 할게요. 화면 지우겠습니다. 권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 고상권에서 그 중에서도 뭐다? 패로권이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중권과 파권이 있다 얘기했는데 자 중권과 파권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전기자 권선은 어떻게 형성을 하냐면 이렇게 선을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둥글둥글 이렇게 감았죠? 감아서 이렇게 선을 뺐어요. 그럼 요것들을 이렇게 여러 개 돼 있는 선들을 어떻게 한다? 이 절연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감는 거예요. 절연을 시켜. 그리고 또 묶어.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안에 선이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 있겠죠? 자, 요거를 어떻게 한다? 전기자 그 코어 철심에 보면 이렇게 슬롯이 있으면 이 슬롯이 있으면 이걸 가져다가 이 슬롯 자, 요게 뭐 이게 A고 이게 B다. 그럼 이거를 이후에 여기는 A고 여기다 B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엮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를 우리가 형권이라고 한다. 형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에서 보시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B하고 A, 그러니까 A하고 B, 그다음에 E 뭐 A, B, D, E라고 할게요. 자, A, B하고 D, E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코일 변이라고 한다. 변. 자, 그래서 이거를 자, 코일 사이드라고 한다. 코일 사이드. 자, 그럼 코일 변은 뭐냐? 코일 변은 자, 여기서 뭐가 발생된다? 전압이 발생한다. 자, 요 구간에서 전압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전압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N극과 S극이 있으면 자, 자력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반드시 자, 코일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력선을 몇 도로 끊어야 된다? 90도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일변은 뭐냐면 얘랑 수평이에요, 수평.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생길 수가 없다. 전압이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코일 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코일 밴드라고 한다. 여기서는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요. B, C, D, 그 다음에 A, F, E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코일단. 그 다음에 B, A, D, E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코일변. 여기서는 전압이 발생한다. 요거는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 전기자 권선에 전기자 권선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중권하고 자, 파권 얘기를 했었죠. 자, 중권이 뭐냐면 중권이 지금 보시면 어때요? 자, 코일이 이게 동글동글동글동글 감겨서 옆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또 다시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감겨서 다시 옆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중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랩 다시 적을게요. 화면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중권을 우리가 랩 와인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파고는 뭐냐면 파고는 이게 웨이브, 파도라는 얘기예요. 파도. 파도가 어때요? 자, 요렇죠? 요렇죠? 똑같아요. 아까는 중권을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감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감고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고 또 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자, 파도 같이 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웨이브 와인딩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두 개가 좀 특징이 다르겠죠. 자, 그건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보시면 자, 전절권, 풀 피치 와인딩, 그다음에 단절권, 숏 피치 와인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전절권이 뭐고 단절권이 뭐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N극, S극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여기는 N극, 그다음에 여기는 S극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같이 어때요? 자, 이렇게 자, 코일 변이 자, 이게 코일 변이에요. 자, 이거는 뭐예요? 코일 단이에요. 자, 코일 변이 자, N극에 있고 그다음에 다시 S극에 있죠. 자, 이렇게 자, N극에 있고 S극에 있는 거를 이렇게 N극, S극에 다 이렇게 잘 거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절권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자, 여기는 N극에 거쳤는데 이렇게 와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짧은 거죠. 지금 거보다. 이렇게. 그리고는 여기서 빙글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절권이라고 한다. 단절권. 자, 전절권과 단절권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들은 다 뭐예요? 전절권이다. 단절권은 어떻게 된다? 이게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여기 못 미치고 좀 짧은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N극을 거치고 S극을 못 거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짧다. 자, 이걸 우리가 단절권이라고 한다. 58페이지인데요.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자, 여기 보시면 자, 중권이라고 돼 있어요. 중권의 권선법. 자,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전기자, 그렇죠? 전기자 권선법을 하고 있는데 자, 요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 뭐냐면 정류자 세그먼트예요. 커뮤테이터 세그먼트. 자, 그러니까 뭐 네 개라고 치면 지금 이 정류자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요게 뭐냐면 전기자 철심이에요. 전기자 철심. 이렇게 슬롯. 자, 이렇게 슬롯이 있죠. 슬롯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짜리네. 슬롯이. 여덟 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슬롯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를 쪼개 가지고 이렇게 딱 펴놓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뭐냐면 자, 요게 슬롯이죠. 이 슬롯에 지금 선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권선이 두 개씩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슬롯에 자, 권선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층권이라고 해요. 단층권. 자,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2층권이에요. 2층권. 그래서 대부분 자, 이런 2층권들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회로는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 자, 이렇게 1번에서 선을 타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코일편. 그다음에 이게 코일 단이 되겠죠? 코일 단 이렇게 해서 자, 요 밑으로 해서 요 선으로 와서 2번 정류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2번 정류자에서는 다시 여기를 타고 자, 우회를 타고 가서 여기에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서 3번 정류자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여기선 다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이게 자, 보시면 어때요? 뱅글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동하죠? 자, 그래서 랩이다. 랩 와인딩이다. 자, 중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중권 파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비교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도를 또 좀 더 조금씩 더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